자, 요 앞 시간에 원각경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선사들의 개송을 살펴보는 중이었습니다. 법진일 선사의 송을 한번 살펴보면 범부의 마음 쉬지 않으면 성현을 어찌 구하랴. 끼니를 마치면 차 한 잔은 의뢰히 드노라. 꽃지고 꽃 피는 일 시절에 맡기니 이 세상의 봄과 가을을 헤아려 무엇하랴. 법진일 선사, 범부의 말 쉬지 않으면 성현을 어찌 구하랴. 범부와 성현의 차이는, 범부는 망념을 일으켜놓고 망념인 줄 모르는 거고, 성인은 망념을 일으켜도 망념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범부가 성인이 되려면 따로 뭐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상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범부의 마음만 쉬면 됩니다. 범부의 마음, 즉 망념. 본래 범부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은 전혀 다르지 않건만 범부는 한 생각 일으킨 것을 옳다고 여기고 한 생각 일으킨 것에 치우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범부와 성인은 서로 처음부터 갈래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모습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떠한 것으로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단지 범부가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성현이니까. 그래서 범부의 마음을 쉬지 않으면 성현을 어찌 구하겠느냐. 끼니를 마치면 차 한 잔은 의뢰히 드노라. 끼니를 마치면 차 한 잔을 의뢰히 마시는 것처럼 범부에서 성인으로 바뀌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망념만 쉬면 되니까. 벌어지는 온갖 모습에 내가 한 생각 일으킨 그것이 전부 이것은 진짜가 아니구나. 전부 헛개비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여기려면 그렇게 여기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여기는 훈련이 오랫동안 분석이 되어야 비로소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 거니까. 꽃지고 꽃 피는 일 시절에 맡기니 이 세상의 봄과 가을을 헤아려 무엇하랴. 꽃피고 꽃지는 일, 꽃지고 꽃피는 일, 이거는 시절에 맡기자. 그만 그대로 봄에는 꽃과 새를 즐기고 가을에는 단풍을 즐기면 될 건데 이 세상의 봄과 가을을 헤아려서 무엇하겠느냐. 봄에는 어떻고 저떻고 나는 봄이 좋고 가을은 싫다든지 나는 봄과 가을이 좋다든지 나는 봄이 싫고 가을이 뭐 좋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잘 하죠. 나는 여름이 좋고 겨울이 싫다든지 나는 겨울이 좋고 여름이 좋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잘 하죠. 그냥 시절에 맡기면 될 것을 여름에 더우면 뭐 옷을 가볍게 입으면 될 테고 샤워 열심히 하면 될 테고 추우면 옷 껴 입으면 될 거고 그만 그대로 다 우리가 분별을 해서 쓸데없는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는데 꽃지고 꽃피는 일 시절에 맡기니 이 세상의 봄과 가을을 헤아려서 무엇하겠노. 다 부질없는 짓이다 헤아리면. 운문고가 송하되 연잎은 둥글둥글 둥글어서 거울과 같고 마름 잎은
뾰족하여서 송곳과 같구나. 바람이 버들개지에 부니 실털뭉치가 날리고 비가 백꽃에 뿌리니 나비들이 날도다. 우문고선사. 연잎은 둥글둥글어서 거울과 같고 연잎은 우리가 둥글게 이제 보는 거지만은 연잎은 연잎대로 지 생긴 대로인데 또 둥글둥글한 그런 여김은 왜 일으키며 마름잎은 뾰족해서 손과 같았는데 마름잎도 생긴 게 뭐 뾰족하면 뾰족한 대로 우리가 여기고 쓰면 되는데 웬 또 그런 분별이냐? 그러나 우리가 이때는 분별을 쓰는 거죠. 연잎은 둥글둥글하니까 물론 둥글둥글하다고 하고 둥글둥글한 대로 봐주는 겁니다. 또 마름잎은 뾰족하니까 뾰족한 대로 봐주는 거고 남자의 모습은 남자의 모습대로 봐주는 것이고 여자의 모습은 여자의 모습대로 봐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물론 남자의 모습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여자의 모습 같고 여자의 모습 같은데 남자의 모습 같고 뭐 그러나 무슨 모습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각자의 형편대로 각자의 시절 인연대로 굴리는 것 뿐인데 보는 사람이 공연히 한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을 해서 망님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연잎은 둥글둥글어서 거울과 같을 뿐 마름잎은 뾰족하여서 송곳과 같을 뿐 바람이 버들개지에 부니 실털뭉치가 날리고 비가 백꽃에 뿌리니 나비들이 난다. 바람이 버들개지에 부니까 실털뭉치가 날리는데 그게 무슨 개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바람이 불어서 실털뭉치가 날릴 뿐인데 버들개지가 내가 실털뭉치를 뿌려야 되겠다 한 것도 아니고 비가 백꽃에 뿌리니까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건데 비가 내가 백꽃에 나를 뿌려서 나비들을 날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바람이 버들개지에 불어서 실털뭉치가 날리는 것과 비가 백꽃에 뿌려서 나비들이 많은 것 그대로 태평성대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벌어진 모습은 그대로 태평성대이것만 온갖 벌어진 모습이 다 법문하는 거죠. 그게 전부 법문입니다. 법문을 하고 있건만 우리가 법문으로 듣지 못하는 것은 분별을 하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막 둥글어서 싫다 이런 분별을 하니까 아이고 나는 뾰족뾰족해서 좋다 이런 분별을 하니까 그만 그대로 봐주면 될 것을 왜냐하면 그 자체는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우리 자신이 만든 겁니다.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남 탓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지. 본래 괴로움이라는 것은 없는 거니까. 본래 괴로움이라는 것은 없는 거니까 즐거움도 없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상대되는 용어. 그 괴로움과 그 즐거움을 던져버려야지 참 즐거움이 오는 겁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범락입니다. 우리는 항상 범락을 무한히 누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스스로 한 생각을 잘못 일으켜가지고 범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권리를 되찾자. 범락을 무한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되찾자. 이것이 이제 수행 잘하자는 거죠.
주광규도 이제 한 말씀 했는데, 그 앞에 이제 원각경에 온갖 때에 있으면서 망념을 일으키지 말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망심을 또한 쉬려고도 하지 말고, 망심을 쉬어야 되겠구나. 물론 망심을 쉬어야 되겠구나 해서 망심을 쉬려는 뭐 노력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알고 보면 망심을 쉬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망심이라는 겁니다. 망상의 경계에 머무르되 더 분명하게 알려고도 말고, 망상의 경계에 머무른다. 우리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일체는 다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망상의 경계에 이렇게 머무르는데 거기서 더 분명하게 알아봐야 되겠다. 더 분명하게 알 것이 없습니다. 망상이 경계에 머물러서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일체가 경계인 줄 알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아이고, 여기서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망념이죠. 알지 못하는 데에서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마라. 알지 못하는 데에서 진실을 가리려 하는 그 생각이 망념이다. 거기에 대해서 주감규 선사가 송을 지었는데, 손을 들어 남극성을 만지고 몸을 돌려 북두성에 기대라. 머리를 내밀어 하늘 밖으로 보니 뉘라서 나와 같은 사람이던고. 손을 들어 남극성을 만지고 몸을 돌려 북두성에 기대라. 자, 남극성을 만졌으니 북두성에 기댈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북을 분별해서 잘 써라. 머리를 내밀어 하늘 밖으로 보니. 자, 머리를 내밀어 하늘 밖으로 본다는 것은 온갖 벌어지는 모습이 환이니까 그 환을 떠나보니까, 그 환인 줄 알고 그 환을 벗어나 보니까 이라서 나와 같은 사람이던고. 누가 나와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번출하게 벗어난 이가 나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번출하게 벗어나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번출하게 벗어난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 하남성 선사가 이 네 기절을 나누어서 송을 했습니다. 첫째는 온갖 때에 있으면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기절에 대한 송이고, 두 번째는 모든 망심을 또한 쉬려고도 하지 않는다 라는 기절의 송이고, 그 다음에는 망상의 경계에 머무르되 더 분명하게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기절의 송이고, 그 앞에 이제 조금 전에 문각경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알지 못하는데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마라는 기절에 대한 송이 이제 있는데 한번 봅시다. 하남성 선사. 온갖 때에 있으면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 한 생각도 나지 않으나 순간순간 항상 일어나는지라. 일어나고 사그라짐이 서로 응하면 시루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네. 잠깐 기뻐하고 잠깐 성냄이 아닌 하나요 아닌 둘이나 하나와 둘이 이미 아닐진된 어찌 삼재를 꾸리겠는가. 천개의 바위와 만개의 골짜기요 동편거리와 석현저자로다. 마주보는데 드러나느니 무슨 코끝이 따로 있으랴.
한 생각도 나지 않으나 순간순간 항상 일어나는지라. 한 생각도 나지 않지만 순간순간 항상 일어나는지라 하는 것은 항상 일어나는 것을 눈치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야 부처인데,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야 부처인데 한 생각을 일으켜서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흔적 없는 부처입니다. 근데 흔적 없는 부처 그대로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가 육신을 쓰려면 흔적 없는 부처가 육신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한 생각도 나지 않으나 순간순간 항상 일어나는지라. 순간순간 일어나서 이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어나고 사그라짐이 서로 응하면 시루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다. 일어나고 사그라짐이 서로 응하면, 그러나 일어나고 사그라지는 이런 모습에 마음을 뺏기면 일어나고 사그라지는 것이 알고 보면 옳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은 것인데 일어나고 사그라짐이, 그래서 일어나고 사그라짐이 서로 응하면 시루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 잠깐 기뻐하고 잠깐 성냄이 아닌 하나요 아닌 둘이나. 잠깐 기뻐하고 잠깐 성냄이 아닌 하나요 아닌 둘이나.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닙니다. 잠깐 기뻐하고 잠깐 성냄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니 누가 잠깐 기뻐하고 누가 잠깐 성냅니까? 잠깐 기뻐하고 잠깐 성내는 것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과 하나도 아니라고 하는 뜻은 그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죠. 잠깐 기뻐하고 잠깐 성낼 줄 아는 것, 잠깐 기뻐할 줄 알고 잠깐 성낼 줄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죠. 둘이 아닌데 왜 또 아닌 하나요? 라고 했을까? 잠깐 기뻐하고 잠깐 성낼 줄 아닌 그것은 둘은 아닌 것은 알겠는데 왜 하나가 아닐까? 하나라고 하면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습이라 해야 되거든요. 모습이 아니니까. 하나라고 하려면 모습이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아닌 하나요. 아닌 둘이나. 잠깐 기뻐할 줄 아는 것, 잠깐 성낼 줄 아는 것. 그것은 아닌 하나요. 아닌 둘이나.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네. 이제 이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잠깐 기뻐하고 잠깐 성내는 그 모습에 이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인데, 왜냐하면 기뻐할 줄 아는 것과 성낼 줄 아는 것은 다르지 않으니까. 하나와 둘이 이미 아닐진된 어찌 삼재를 꾸리겠는가. 하나와 둘이 이미 아닐진된, 하나와 둘이 이미 아닐지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그거는 본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하나라고 할 수도 없고 둘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건 본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체를 정득했는데 어떻게 삼재를 꾸리겠느냐. 과거, 현재, 미래를 꾸리겠느냐. 과거, 현재, 미래에 떨어지겠느냐.
하나도 아니고 둘 아닌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삼재는 온갖 모습이죠.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렇죠. 온갖 모습을 다 치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온갖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뿌리겠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전혀 다르지 않죠. 금강경에도 이제 그런 귀절이 나옵니다. 과거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금강경에 있는 이 기절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하나 있었죠. 덕산 스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덕산 스님이 방망이를 잘 휘둘렀다. 누가 법을 묻기만 물으면 방망이를 한 대 때립니다. 물론 뭐 의미가 있는 거죠. 법을 물으면 어차피 말로 되는 게 아니니까. 법을 물으면 말로 이렇쿵 저렇쿵 뭐 허공과 같아느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느니 이렇게 말되지 않은 말을 끄집어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은 그건 전부 마구니의 장난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물론 방편이기도 하지만 그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49년 동안 설 하셔놓고 나 한마디도 안 했다 이러셨는데 그게 말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 덕산 스님이 금강경에 대한 자칭 대가입니다. 금강경 자칭 박사. 그래서 금강경에 대한 해설을 본인이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대한 해설을 붙인 금강경 소초를 맨날 짊어지고 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법문을 하러 다니고. 법문을 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배가 고팠죠. 배가 고파서 이제 저 시장에 가서 점심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어야 되겠다. 시장에 갔는데 이제 스님이 점심 한 그릇 얻어 먹으러 오니까 노파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스님 불자라면 정말 참 맛있는 공양을 한 그릇 드리고 싶은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앉아라. 그런데 막 짐을 잔뜩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다니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러니까 이게 내가 이 해설을 붙인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파가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궁금한 걸 해결을 시켜 주시면 제가 참 이 공양 드리는 값으로 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금강경에 뭐가 궁금합니까? 이러니까 덕산 스님이 점심 한 그릇 달라 그랬으니까 점심은 마음에 점 찍는 거거든요. 점점자, 마음심자, 마음에 점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 과거의 마음도 없고 현재의 마음도 없고 미래의 마음도 없다는데 그런 기절이 있는데 얻을 수 없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런 기절이 있던데 점심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덕산 스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뭐 그래도 어쨌든 노파한테 이제 점심 한 그릇 얻어먹고 거기서 이제
금강경 자칭 박사가 창피를 당했죠. 그러고는 이제 묻습니다. 어디로 가면 내가 이렇게 수행을 더 잘할 수 있겠느냐. 그래 이제 어느 스님을 찾아가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창피를 당하고는 자기가 해설해서 짊어지고 다니는 금강경 소초를 다 태워버립니다. 아, 이거는 해설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선지식을 만나서 천하의 덕산이 되었죠. 그 노파가 이제 누구일까요? 노파에 대한 신원은 불분명한데 아마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천수천안인 관세음보살이 수행년을 심어주기 위해서 뭐 출몰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와 둘이 이미 안일진된 어찌 삼재를 꾸리겠는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상을 만들겠노?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지 않건만 천개의 바위와 만개의 골짜기요 동편거리와 석현저자로다. 천개의 바위와 만개의 골짜기로 벌어지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지만 삼재를 꾸리지 않지만 벌어질 때는 우리가 잘 쓸 때는 이렇게 많이 벌어져도 잘 쓸 수 있다. 천개의 바위와 만개의 골짜기요 동편거리와 석현저자로다. 그렇게 많이 벌어져서 사용하지만 그 벌어진 모습에는 끄달리지 않는다. 그 벌어진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다. 마주보는데 드러나느니 무슨 코끝이 따로 있으랴. 마주보는데 드러나느니 마주보는데 드러나는데 집착하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집착하지만 않으면 항상 드러나는데 무엇이 흔적 없는 나, 흔적 없는 나인 부처가 항상 드러나는데 무슨 코끝이 따로 있으랴. 이렇게 하남성이 온갖 때에 있으면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귀절의 송에 대해서 읊었고, 두 번째, 모든 망심을 또한 쉬려고도 하지 않는다. 마음은 본래로 나음이 없으나 이에 망념으로조차 나타나느니라. 거짓과 참인 둘을 여의면 한 조각을 이루니라. 바람을 얽매고 구름을 묶으며 구레를 막고 번개를 가두니 어수선한 눈 앞의 것은 뒤집지 않아도 저절로 구른다. 급한 물에 휩쓸린 꽃이 몇 사람이나 알아보랴. 나지막한 앞산 가리키며 그저 이렇게 바라보네. 자, 모든 망심을 또한 쉬려고도 하지 않는다. 망심을 쉬면 이제 바로 진심이죠. 망심을 쉬면 진심인데, 망심을 또한 쉬려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망심을 쉬어야 되겠다 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망심이니까. 마음은 본래 나음이 없으나 이에 망념으로조차 나타나느니라.
마음은 본래 나음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 마음은 흔적이 없는데 망념으로 쫓아 나타난다. 이제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경계를 따라 나타납니다. 마음은 본래 흔적이 없어요. 우리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흔적 없는 그대로입니다. 언제나 흔적 없는 그대로입니다. 어디 가나 흔적 없는 그대로. 우리가 한 생각을 안 일으키면 어디 가나 흔적 없는 그대로. 한 생각이 이렇게 쓰면은, 한 생각이 이렇게 해서 쓰는데, 내가 한 생각이 이렇게 해서 쓰는 줄 모르면, 그 흔적 없는 나가 가려버리니까, 이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마음은 본래 나음이 없지만 망념으로 쫓아 나타나느니라. 경계를 따라 나타난다. 우리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하는 그것이 전부 경계입니다. 그 경계를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은. 그 경계를 보고 한 생각이 일으키니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망념인데. 왜냐하면 그 망념을 누가 일으킵니까? 망념을 흔적 없는 나가 일으키는 거니까. 흔적 없는 나가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흔적 없는 나 그대로니까. 그건 찾을 길이 없죠. 그런데 한 생각이 일으키면 경계를 따라서 한 생각이 일으키는 데 따라서 마음이 나타난다. 거짓과 참인 둘을 떠나면 한 조각을 이루리라. 이거는 이제 양변의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거짓, 이것은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건 가짜. 진짜와 가짜를 떠나면 한 조각을 이루니라. 진짜 가짜를 떠나지 않으면 두 조각이 되죠. 진짜에 붙고 가짜에 붙으면 두 조각이 됩니다. 두 조각은 허망한 모습입니다. 진짜 가짜에 붙으면 허망한 모습. 두 조각이 되는데 진짜 가짜를 떠나면 진짜 가짜라는 것이 내가 일으켜 놓은 한 생각인 줄 알면 진짜도 내가 일으키고 가짜도 내가 일으켰으니까 그 내가 흔적 없는 나죠. 그래서 거짓과 참인 둘을 떠나면 한 조각을 이루니라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면 그냥 흔적 없는 나 그대로다. 바람을 얽매고 구름을 묶으며 우레를 막고 번개를 가두니. 바람을 얽매고 구름을 묶고 우레를 막고 번개를 가둔다 이 말은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벌어진 바람, 구름, 우레, 번개 이렇게 끝없이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을 차단하면 이 말입니다. 온갖 망념을 차단하면 그걸 쌍차라고 하죠. 쌍차. 온갖 변견을 차단하면 그걸 쌍차입니다. 쌍차면 쌍조가 되는 거죠. 쌍차면 쌍조가 되는 것이 양변을 다 막고 나서 흔적 없는 나가 양변을 쓴다. 그것을 묘용의 도리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묘용의 도리가 되지. 그 사실을 모르면 묘용의 도리가 안 되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벌어지는 모습만 전부인 줄 아니까 묘용의 도리가 될 수 없어요. 벌어지는 모습. 내가 한 생각이 일으키는 거예요. 꽃 한 송이를 보고 그 꽃 한 송이를 매개체로 해서 온갖 분별을 합니다. 예쁘다. 꽃 한 송이가 어떻다, 저떻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은 내가 일으킨 생각인데, 오로지. 내가 일으킨 생각인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르죠. 단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내가 일으킨 생각인 줄 모르고 그 생각에 고정되어서 고정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충돌을 하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두 개가 고정이 됐으니까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개의 인생살입니다. 이제 그런 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얽매고 구름을 묶으며 우레를 막고 번개를 가두어야 되는데 가두니 어수선한 눈앞의 것은 뒤집지 않아도 저절로 구른다. 상조가 된다는 거예요. 쌍차가 되면 상조가 된다. 양변을 다 막으니까. 양변을 막는다는 것은 온갖 벌어지는 모습을 허황하게 안다. 그게 양변을 막는 거죠. 양변을 다 막으니까 어수선한 눈앞의 것은 뒤집지 않아도 저절로 굴러간다. 저절로 굴러간다는 뜻은 어떤 모습에도 이제 마음을 안 뺏긴다. 굴러가니까. 저절로 굴러가니까. 굴러가니까 묘용의 도리인 겁니다. 그게 급한 물에 휩쓸린 꽃이 몇 사람이나 알아보랴. 참 알아보기 힘들다. 급한 물에 휩쓸린 꽃이를 몇 사람이나 알아보랴. 이런 이치를 알고 이런 이치를 몇 사람이나 터득을 했겠느냐. 여러분들이 다 터득을 하라 이 말이지. 이제 이 말은 하남성 선사가 터득을 해보니까 야 이거 정말 참 알고 보면 간단한 건데 이 간단한 걸 모르는 이유는 이제 알려고 살지 않았으니까 반대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전도죠. 전도몽상입니다. 반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모르는 건데 참 어수선한 눈앞의 것은 뒤집지 않아도 저절로 구르고 급한 물에 휩쓸린 곳이 몇 사람이나 알아보겠노. 나지막한 앞산 가리키며 그저 이렇게 바라보네. 나지막한 앞산 가리키면서 태평가를 불러보네 이 말입니다. 나지막한 앞산을 가리키면서 태평가를 불러보네. 그 어떤 모습에도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으니까 태평가밖에 부를 수 없는 거죠.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니 대자유인이 아닌가. 이렇게 하남성 선사가 이제 읊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망상의 경계에 머무르되 더 분명하게 알려고 하지 않는다. 망상의 경계에 머무르되 그 경계가 경계인 줄 알면 그 경계를 허망한 줄 알면은 뭐 머무른다는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의 경계에 머무르되 더 분명하게 알려고 하지 않는다. 본래로 머무는 바가 없으니 순리에 따라 멈추나니 본래 머무는 바가 없으니 순리에 따라서 멈추어. 본래 머무는 바가 없습니다. 본래는 그 흔적이 없는데 머무를 곳도 없어요. 보니까 본래 머무른 바가 없으나 순리 따라 멈추나니 머물렀을 때 본래 머무를 것이 사실은 없는데 본래 머무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만인데 본래 머무를 것이 없는데 순리 따라 멈춘다. 순리 따라 멈춘다는 것은 써야 될 때는 써야 된다 이 말이죠. 머물지 않고 써야 된다. 머무름 없이 써야 된다. 푸른 하늘 조각구름은 몇천 만리런가. 푸른 하늘 조각구름은 몇천 만리런가.
모습으로 벌어지는 경계는 얼마나 많던가. 응? 모습으로 벌어지는 경계가 너무 많은데 그 전부 경계인 줄 알면 된다. 연기 없는 불을 피우고 젖지 않는 물을 기르다가, 요게 이제 하남성 선사의 살림살이를 또 드러내는 거죠. 연기 없는 불을 피우고, 연기 없는 불을 피워집니까? 연기 없는 물이. 젖지 않는 물을 기르다가 젖지 않는 물이 길어집니까? 이건 이제 법을 굴리는 거죠. 연기 없는 물을 피우고, 연기 없는 물을 피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젖지 않는 물을 기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연기 없는 물을 피웁니까? 어떻게 하면 연기 없는 물을 피웁니까? 어떻게 하면 젖지 않는 물을 길어옵니까? 연기 없는 물을 피우려면 피운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 연기 없는 물을 피우는 거예요. 젖지 않는 물을 길어온다는 것은 길어온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운다는 모습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고, 길어온다는 모습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고정관념이 없어지죠. 온갖 고정관념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불을 피우면 연기가 있다라는 건 고정관념이고, 물은 젖는다라는 것은 고정관념이거든요. 그 말은 법을 굴리는 거니까 온갖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은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만든 거니까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살 길을 차렸으나 다리 부러진 냄비로구나. 살 길을 차렸으나 다리 부러진 냄비다. 살길을 잘 차렸는데 알고 보니까 다리 부러진 냄비더라. 다리 부러진 냄비라는 것은, 우리나라 냄비는 뭐 그런 게 없지만 중국 냄비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부러지면 냄비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살길을 차렸지만은 다리 부러진 냄비라는 것은 말은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살길을 차렸으나 다리 부러진 냄비로구나. 살길을 차렸다는 것은 바른 길을 간다는 거죠. 살길을 차렸다. 바른 길을 간다. 바른 길을 가지만 바른 길이라는 그 길이 모습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어떤 것이 바른 길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바른 길입니다. 쭉. 조금 전에 본래 머무는 바가 없으나 순리 따라 멈추고, 연기 없는 불을 피우고 젖지 않는 물을 기를 줄 알고, 이게 이제 살길을 잘 차린 거죠. 다만 웃을 진저 향음의 신통이 이것이던가. 다만 웃을 진저 향음의 신통이 이것이던가. 향음의 신통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고사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향음의 신통.
위산선사가 꿈을 꾸고 앙산한테 해몽을 해봐라 이러니까 앙산이 세숫물을 들여와가지고 세수를 했습니다. 때마침 향음이 들어왔는데 위산이 향음에게도 똑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해몽을 해봐라. 내가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한번 해봐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향음이 차를 달여왔어. 그러니까 위산선사가 칭찬을 합니다. 두 사람의 재주가 사리불과 목건년을 능가하는구나 이랬거든요. 이것을 선문점 속에서 한번 다루은 듯한데, 자, 위산이 꿈을 꾸고 제자인 앙산에게 이제 해몽을 하라 하고 또 향음이 들어오니까 향음에게도 해몽을 해보라. 내가 꿈꾼 걸 해몽을 해봐라. 꿈을 꾼 것을 해몽하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굴린 데 대한 해몽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어떠한 모습, 잘 굴린 모습에 대한 해몽을 하라는 뜻입니다. 꿈을 꾼 데 대한 해몽을 하라는 것은 그걸 이제 이 앙산이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앙산이 세숫물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승이 세수를 했어. 또 위산이 들어오니까 똑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위산이 그 향음이 들어오니까 똑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향음은 차를 달여왔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거기에는 개교가 없는 겁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하는 이치를 앙산과 향음은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만 웃을 진저 향음의 신통이 이것이던가. 그 향음의 신통이. 다만 웃을 진저 한가로우니까 이제 웃는 거죠. 참 한가하구나 이런 뜻입니다. 향음의 신통이 이것이던가. 스승이 해몽을 해달라니까 향음은 차를 달여왔어. 그게 향음의 신통입니다. 그게 전혀 개교가 없는 향음의 신통. 차를 들고 왔으나 꿈속에 함께 있었네. 이랬습니다. 하남성 선사가 차를 들고 왔으나 꿈속에 함께 있었네. 모든 것이 꿈속의 꿈이다 이거죠. 자, 네 번째, 알지 못하는 데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마라. 알지 못하는 데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마라. 본래로부터 있음이 아니거늘 없는 데 무엇을 세우랴.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닌데 없는데 무엇을 세우겠노? 텅 비어서 걷어잡을 것 없거늘 흔적이 없거늘 본래부터 있음이 아닌데 없는데 무엇을 세우겠노? 또렷또렷이 항상 알미나 아는 것으로는 미치지
못한다. 또렷또렷하게 항상 알미나 아는 것으로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암 없이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으로는 미치지 못합니다. 식연풀이로는 미치지 못한다.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깨닫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놓으면 됩니다. 알고 있는 것을 쉬면 나타나는 날로 섬나무와 물을 쓰니 집마다가 항상 밥이로다. 집집마다가 항상 밥이로다. 날로 섬나무와 물을 쓰니 집집마다가 항상 밥이로다. 이거는 참으로 잘 굴리니 자유롭구나. 그런 뜻이고, 눈동자를 굴리기만 해도 몸은 반쯤 풀가시밭에 빠지네. 쓸데없이 분별하지 마라. 그 말이죠. 쓸데없이 분별하지 마라. 소양이 알아내지 못하고 늙은 오랑캐는 알아채지 못함이러니, 소양이 운문입니다. 운문선사. 소양이 알아내지 못하고 늙은 오랑캐는 알아채지 못함이러니, 사실은 알아낼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알아챌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알아낼 그 어떤 것도 없고, 또 알아야 될 그 어떤 것도 없고, 알아채어야 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아내고 어떻게 알아챕니까? 망념을 심으면 됩니다. 망념을 심으면 그대로, 뭐 일부러 알아챌 거 없어. 일부러 배울 것 없고, 일부러 찾을 필요도 없어. 그 말이거든요. 끝내 어떤 사람이 믿음의 문을 쫓아 들어갈고, 어떤 사람이 믿음의 문을 쫓아 들어갈고, 이렇게 이제 읊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기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지. 참 걱정도 팔자네.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지 누가 들어가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